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캠퍼스에는 괜한 기분 나쁜 적막감이 돌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본관 4층 여자 화장실에 대한 소문이었다. 거울에 혼자 있으면 안 돼. 누구랑 같이 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린대. 한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방울 소리가 자꾸 따라온대. 거기서 한 학생이 자살한 이후로 귀신이 떠돈다나 봐. 이런 괴담은 흔히 캠퍼스에 하나쯤 있을 법한 이야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계가 늦은 시간을 가리킬수록 괴담은 점점 현실감을 얻기 시작했다. 모든 과제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뱃속이 뒤틀리며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했다. 문제는 본관 건물이 이미 대부분 소등된 상태라 가까운 화장실이 4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쭈뼛쭈뼛 4층으로 올라가면서 소문이 괜한 두려움을 더 키웠다. 막상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형광등 불빛 아래 좁고 긴 복도가 드러났다. 칸 3개 정도가 줄지어 있고 세면대 위 거울이 길게 놓여 있었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누군가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혜진은 아무도 없겠지 하고 낮게 중얼거리며 맨 안쪽 칸으로 들어갔다. 물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밖은 고요했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거리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똑똑똑 하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잠깐 멈칫했다. 물방울 소리. 이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있나? 혹시나 해서 변기에선 물이 새지 않았다. 칸박 세면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하며 용물을 서둘러 맞췄다.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 앞으로 왔을 때 물방울 소리는 좀 더 또렷해졌다. 똑, 똑, 똑. 세면대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정상적으로 흐르고 누수가 발생할 만한 곳도 없었다. 이상하게 소리는 마치 거울 속 어디선가 울려나오는 느낌이었다. 혜진은 별 수 없이 손을 헹구고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앞머리를 정리했다. 괜찮아. 누수일 거야. 날이 습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작게 중얼거리던 순간 거울 한켠에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 보였다. 혜진은 순간 잘못 봤겠지 하고 다시 거울을 주시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로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어깨 너머로 무언가 흐릿한 윤곽이 잡히다가 사라졌다. 갑자기 소름이 돋은 혜진은 손을 재빨리 닫고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똑. 이번엔 마치 뒤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귓가에서 울렸다. 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세면대도 마른 상태였고 병이 칸문도 다 열려 있었다. 이쯤이면 단순 누수는 아닌 것 같았다. 목이 바싹 말라오는 느낌에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그런데 귀에선 계속해서 누군가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다. 똑, 똑, 똑. 혜진이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거울에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 잠깐 흘끗 본 것 같았다. 긴장한 마음에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니 아무 글자도 없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서둘러 화장실 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평범한 밀고 당기는 문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다. 흡사 누군가 밖에서 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잠긴 느낌이었다. 누구 없어요. 문이 안 열려요.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당황한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지만 건물 내부라 그런지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조도도 어두운 화장실 안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거울 쪽을 다시 바라봤다. 아까까지 텅 비었던 화장실 거울. 지금은 거울 표면이 약간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희미하게 어두운 그림자 한 사람의 형태가 서 있었다. 마치 물에 젖은 발자국이라도 남길 것처럼 윤곽이 묽기 많은 형상으로 비쳤다. 혜진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사이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거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혜진이 다시금 들은 것은 물방울 소리가 아니었다. 드르륵 낡은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 혹은 거울 속에서 무언가 열리고 있는 소리였다. 그림자의 형체가 점점 선명해지자 혜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림자는 거울 속에서 마치 유리에 물방울을 흩뿌리는 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거울 표면에 한 문장이 번지듯이 나타났다. 왜 그때 날 무시했어? 혜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누구를 무시했다는 거지? 내가 언젠가 여기에 온 적이 있었나? 그러나 몸이 떨려서 아무런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말을 마치는 순간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넌 이미 날 본 적이 있어. 혜진이 눈을 떴을 때 그림자는 어느새 화장실 안쪽에 서 있는 듯했다. 현실과 거울 속 이미지가 합쳐진 듯 거울 밖으로 나온 그 형체가 천천히 세면대 쪽으로 다가왔다. 축축한 소리가 바닥에 울렸고 혜진은 끝내 온몸이 굳어버렸다. 혜진 머릿속에 어렴풋한 장면이 떠올랐다. 1학년 때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가 도와달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혜진은 그저 귀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외면했다. 그 친구가 며칠 후 이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혜진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존재는 바로 그때 도움을 청했던 친구의 원혼처럼 보였다. 그림자는 혜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손을 뻗었다. 물방울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이제는 그 물방울 소리가 마치 눈물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너도 날 버렸어. 그때 거울에 다시금 문장이 떠올랐다. 나와 똑같이 너도 혼자 있었지. 그래서 네가 날 더 외면했어. 혜진의 머릿속이 분노와 죄책감으로 뒤엉켰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우울감을 겪었던 친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과거가 죄책감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문득 문 쪽을 향해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안에서 문 열어보세요. 청소 직원인 듯한 아저씨 목소리였다. 혜진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들겨준다면 내부에서 열릴지도 몰랐다. 저 여기 갇혔어요. 문이 안 열려요. 혜진이 절박하게 외치는 순간 세면대 쪽에 서 있던 묽기 어린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다. 거울 속 문장도 희미해져 갔다. 문이 갑자기 덜컥 열리면서 혜진은 간신히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아저씨는 문이 잘 열리는데 고장도 아니구먼 하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혜진에겐 다른 문제였다. 거울 속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아직 귓게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른거렸다. 앞으로도 날 잊지 마. 혜진은 그날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단지 오랜만에 친구의 SNS 기록을 찾아보고 그녀가 힘들었던 흔적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괴담으로만 알고 있던 본관 4층 화장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살한 한 학생의 소문은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혜진에게는 선명한 진실로 각인되었다.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미안함,
그리고 그 친구가 남긴 마지막 물방울 같은 눈물. 혜진은 이후로도 가끔 새벽에 화장실 거울을 볼 때면 잔잔하게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 느낀다. 아직까지도 그녀의 어디엔가 남아있는 죄책감이 화장실 거울 속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 어쩌면 거울 속 그림자는 한 번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라 죄책감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혜진 자신의 그림자버였는지도 모른다.